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입시 변화와 성공 재수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거나 아니면 재수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의 입시의 변화,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조심하거나 경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입시 변화는 사실 2021학년도의 입시 변화가 예정이 되어졌고 나타났죠. 그러한 것들이 2022학년도로 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고 신화되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2022학년도의 입시 변화, 과연 내가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재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수능 전형의 비중 증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신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고교관의 서열의 완화라든가 아니면 고교관의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을 주제로 해서 발표되었었던 부분들이 2024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늘린다. 이 부분이었지만 사실상 2022학년도에 정시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는 대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와 교과 전형의 신설은 바로 이제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약대 선발 인원인데, 약대 선발이 무려 32개 대학에 1578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8.5%에 923명, 정시에서 41.5% 655명을 뽑는데, 의학 계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게 의과대학이고, 그 다음에 약대가 치대와 한의대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 특히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 분야가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대의 편입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중위권이나 그 밑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성고사는 우리가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93명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실질 감소 인원은 꽤 많죠. 왜냐하면 93명밖에 감소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가천대 같은 경우가 논술고사 전형으로 바꾸게 되어짐에 따라서 일부 감소폭을 줄이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논술은 대학과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면서 폐지의 가닥으로 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대폭 축소가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을 완화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브라인드 서류평가나 브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2021학년도 수시 결과 발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좀 더 많이 약진했다면, 그동안 어느 정도 학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다소 좀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가 불리해진다라는 것보다는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끔 여러 가지 대응들을 충분히 진행하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강점을 살릴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섯 번째죠. 그렇죠?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에 맞게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업의 과목이 공통 과목과 선택형 구조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의 적성을 설계하기 위함으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묶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요.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묶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2를 하도록 했습니다. 탐구는 사회와 과학의 구분 없이 두 개를 선택하기로 했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 학생이 사탐 과목을 선택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보통 대부분 수리 가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선택 과목이 처음에는 일시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곧 적응이 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크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이런 선택 과목들이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었을 때 과목별 표준 점수나 백분위에서 어떤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지는 그때 가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탐 같은 경우도 보면 8개 과목을 보다 보니까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결국은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현재 공부가 이롭냐 또 쉽냐 어렵냐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실력과 관계없이 결국은 표준 점수 백분위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은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과목 수가 좀 더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6번째는 재수생의 증가죠. 사실 여기에 드러나는 많은 요소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6번째와 7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재수생의 숫자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약 25.5%에서 그 다음에 2021학년으로 가면서 29.9% 정도 거의 30%에 근접한 재수생의 증가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려가 되어지면 대학을 붙이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1월이나 2월부터 바로 재수를 해서 달라지는 입시에서 뭔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 전년보다 소폭이라도 재수생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수생의 증가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에서 특히 수학이나 국어에서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30%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썼을 때 재수생의 비율이 25.5%밖에 안 되는데 이 25.5%의 학생이 수학 1등급에서 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정시에서는 재수생의 강세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고등학교 예비고3 당장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재수생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재수생끼리의 경쟁도 과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도전을 희망하시는 재수생들은 같은 재수생들끼리의 경쟁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코로나19죠. 코로나19가 사실은 재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재수생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학습의 단절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학업 과정이 이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요소들이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을 선택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도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대형학원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학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학원을 옮기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 되거나 이러면서 이제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서 본인이 원했었던 것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도 많아요. 이게 재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지속이 되어지고 올해 어느 정도 시기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학원 선택을 해서 학원을 선택했었을 때 그 학원이 내가 11월달, 12월달 수능을 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되고 교과 전형이 증대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지고 있고 적성 전형은 올해 폐지가 되어졌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수시 전형에서도 정년도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고교 서열의 완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 입시에 달라진 변화에 맞추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실시가 되어짐에 따라서 공통과목과 교과과목 선택과목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전형에서 우리가 실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표준점수와 100분의 1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 전형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놓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와 재수생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가장 커다란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재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입시의 변화가 없었던 해는 없죠. 항상 어떠한 변화들이 있든 간에 입시의 변화는 항상 있었고 모든 입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성적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입시의 변화, 다른 사람의 성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성적이 고득점을 맞아야 원하는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 요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 어쨌든 재수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반적인 거죠.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 단위의 변화를 보게 되어지면 큰 변화는 사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2021년도는 수시 선발 비율이 77%인데 2022년도 가면서 수시 선발 비율이 75.7%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약 2.3% 정도 감소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변화 추이는 크지 않다.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이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의치 한의대로 집약해서 보게 되어지면 변화폭을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능 응시자의 추이.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 데 비해서 학생 수가 매년 급감하다 보니까 경쟁률의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2020년도 또 보면 평균적으로 한 0.50 정도 경쟁률이 하락이 되어졌는데 올해 2021학년도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보면 약 0.5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고 그러면 경쟁률이 결국 1% 정도 빠진 거잖아요. 1% 빠지게 되어지면 사실 경쟁률이 입시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고 2022학년도도 학생 수의 감소는 소폭이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2021년보다 22년도가 대학 가기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고3 재학생의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57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도에 50만 1000명, 2021년도에 44만 7천 명 정도 됐기 때문에 학생 수의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재수생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재수생은 2019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 중의 비율이 24.5%, 그리고 2020년도에 25.7%, 그리고 작년이죠, 그렇죠? 2021년도 학년도가 29.9%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재수생의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재수생의 는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분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지고 있던 꿈들을 결국은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학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재수를 보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2학년도에도 재수생의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지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다시 공부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작년에 수능을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본인의 수능 성적이 나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특히 학생들이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개정 교육관역의 변화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수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때는 올해 재수를 하기 위해 매우 좋은 해이고, 그리고 내가 재수를 해야 되는 분명한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수생의 숫자가 만약에 지금 29.9%에서 한 32%대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입시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우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수생끼리의 경쟁이 매우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국 단위로 보게 되어지면 전체에서 수시에서 감소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뭐 2021년도나 2022년도나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국 외대 정도까지를 정리해서 보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어떻게 보이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21.9%에서 2022년에 30.1%, 연세대학교는 30.7%에서 40.1%, 고려대가 가장 많이 정시 비율이 늡니다. 18.4%에서 40.1%, 성균관대는 31%에서 39.4%, 그 다음에 중앙대는 26.7%에서 30.7%, 그 다음에 경희대는 25.2에서 30.0%,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26.7%에서 42.4%로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첫 번째는 가장 피해를 보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재수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에서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거의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이 10% 이상씩 정시 비중을 늘리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시 비중이 축소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유리하다라는 전형이긴 한데, 모집 인원이 대폭으로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정시도 어렵고 수시도 어려운 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고3과 재수생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재수생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입시가 유리하고 아무리 입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내 성적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목표점을 정확하게 잡고 방향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정시의 선발 비율이 극대화지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거는 원래는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먼저 발표가 되어졌죠. 작년에 정시 비중을 2024학년도까지 40%로 한다. 그리고 2022학년도까지는 정시 선발 비율을 30%까지 발표하자.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면 대부분 대학들은 발빠르게 그 구조에 맞춰서 모집 요강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40%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과연 내가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 전체 재수생의 비율이 약 30%가 넘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재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재수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쫓겨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상 허겁지겁 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아마 이런 것들은 재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정에서 내가 왜 입시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지라고 생각하면 다 원인은 그거였어요. 뭐냐면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후반기에 가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내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이건 재수를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시작이 매우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수를 처음에 시작해서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약 3월이나 4월 정도의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초기 기간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내가 과목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특히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를 뺀 나머지 과목은 다 1등급을 맞았는데 국어만 3등급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은 잘했는데 내가 수학을 못했다든가 과탐을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정도까지 공부의 목표점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의 공부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3월 달부터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시험을 봤었을 때 의대 갈 수 있는 실제 점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수능 성적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과목은 다 잘 봤는데 수학만 2등급을 맞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향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6월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는 본인의 목표점의 95%를 완성을 하고, 그 뒤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조정 과정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학습의 완성 이후에 쉽게 말하면 파이널 과정이라고 하는 실전 마무리 과정이 많은 시간의 소요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 단절이 되거나 지체되어지거나 학습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후반기에 가면서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대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수능의 조기 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빠른 취약 과목의 성적 향상과 영역별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입시를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는 성적 향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재수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해서 기숙학원에 보내거나 일반 재수학원에 그냥 보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원에서 책임감 있게 아이를 지도하지만 사실은 그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학생의 역량으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이, 과탐이나 사탐이라는 과목이 한두 달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 3등급을 맞았는데 1등급을 맞거나 3등급을 맞았는데 만점을 맞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초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짜서 개별학습을 진행을 하든 또는 학습 시간들을 많이 확보를 하든, 그래서 학습을 좀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학생에게 맞는 맞춤식 수업, 두 번째는 학생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그것이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공부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집단식 수업이라든가 단과식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에서 1등급이나 만점을 맞겠다고 하거나 3등급에서 1등급이나 만점을 맞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식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케어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진단과
학습이 진행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학생에게 공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 돌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가는 거죠. 시간이 쭉 가다 보면은 결국은 6월이나 9월이 돼서 성적 향상이 크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재수를 해보셨던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재수를 할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재수라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가 긴 것 같아도 사실상 지금부터 6월까지 한 단계, 그리고 6월부터 수능 때까지 한 단계, 2단계 정도밖에 없고, 6월 이후의 시간은 사실상 학습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6월 정도의 기간까지를 부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정된 학습 관리와 운영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애가 작년에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잘했는데 그 이후로 학원을 나오고 집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에 공부하면서 아이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사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가 모두 정상화되어지기를 바라죠. 그렇죠? 현재 학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학원, 대형 기숙학원의 문제점들이 바로 뭐냐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학습이 단절이 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작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2022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조금 더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내가 중간에 학습을 진행하다가 학습이 단절이 되거나 학원의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지금서부터 수능 때까지 안정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 맞춤형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재수학원들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카이 의학계열 성공재수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 적합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이런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냐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된 대형 재수학원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죠. 아마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잘 맞는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하이퍼리뷰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중에서는 대형 학원이 잘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형 단과 수업이나 대형 재수학원 수업이 잘 맞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대형 학원에서 공부했었을 때 뭔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학습에서 충분히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가 너무 많거나 또는 학습 시간은 별로 안 되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이 하이퍼리뷰하고는 좀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를 하신 분들 있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작년에서 만약에 재수학원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작년에는 N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올해는 제2학원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사실 재수학원들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수업의 양과 비슷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학원에서 비슷한 학원으로 옮기시게 되어지면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아마 하이퍼리뷰의 달라진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들, 또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을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실 거의 실패의 요인은 그거죠. 많은 양의 수업을 듣고 많은 양의 인강을 듣고 많은 양의 과외를 듣긴 했지만 결국 스스로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공부의 완성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학교와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게 되어진다면 작년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섯 번째는 의학 기회를 목표로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들. 자, 내가 올해 한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한번 꼭 도전해 보겠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급은 3등급인데
2등급인데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이퍼리뷰 학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재외구매 특별 전형으로 위해서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이신 분들도 하이퍼리뷰 학원에 적합한데, 이게 왜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국은 뭐냐면 학생 맞춤 그 다음에 단기 완성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대치동 16년. 제가 학원을 대치동에서 한 지가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지, 또 몇 년 정도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학원을 이렇게 16년씩 할지는 몰랐죠. 그렇죠?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이 필요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긴 했지만 많이 개선되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특색 있는 학원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연세대 고려대 등 석박사 출신의 대치동 최고의 강사진. 아무래도 이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 강사의 풀이 아주 좋다, 또 훌륭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원의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맞춤 1대1 수업 플러스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결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은 1대1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한 4명, 5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12시간 중에서 일반 학원들이 7교시, 8교시 수업하면 결국 자기 공부 시간에 3, 4시간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반대로 뒤집어서 학원에서의 수업 시간이 약 3교시에서 4교시, 대신 공부를 집중적으로 집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개인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자기 공부 시간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현재 3등급인데 1등급이나 만점을 의치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작년에 성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의대나 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다소 부족한 상태였었고 일반 학원에 많은 수업이 사실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수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3단계 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학 재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질의응답이나 입시 컨설팅이나 학습에 대한 관리를 주도적으로 듣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취약과목 독학재수라고 해서 독학재수에서 내가 필요한 한 과목 정도만, 수학만 또는 국어만 이렇게 1대1 개인 수업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공재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 정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대신 국영수는 1대1 개인 수업,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은 소수 수준별 수업에서 하루에 약 4교시 정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학원에서는 수업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 재수학원처럼 1, 2, 3, 4, 5, 6, 7교시를 연이어 진행하는 학교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학생들이 수업에 지치고 수업으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공부 시간들이 별로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의 과정이 피드백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간다, 또 집중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학생들이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내용들은 저희 실장님이나 스터디 매니저는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학생이 하원하기 전에 학습의 내용들을 매일 점검하게 되어질 거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는 우리가 재수를 하기에 되게 좋은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코로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코로나가 단점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재수 학습 과정 프로그램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퍼리뷰는 다소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안정적인 학습과 그 다음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학습 성취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강 일자는 2월 8일로 날짜는 잡긴 했지만 그 전에라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